록스 해적단으로 밝혀진 멤버 9명. 1. 록스 디지백. 과거 카이도우와 빅맘이 동맹선언을 하여 해군에서는 개같이 난리가 나며 록스 해적단의 정보를 해병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생고쿠가 직접 말해주었는데 먼 옛날 해적선 벌집에서 하나의 돈벌이를 위해 긁어모아 생겨난 개성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록스 해적단 선내에서는 동료 죽이기가 끊이지 않는 흉포한 일당이었다고 하죠. 멤버는 선장 록스를 필두로 지금의 레전드들이 대부분 록스 해적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록스의 야망은 세계의 왕으로 마치 테러 조직처럼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보였고 그 위험만큼은 그 당시 누구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의 사건은 38년 전 갓벨리 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갓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의 해군 중장 가프와 골디 로저가 같이 손을 잡고 싸워 아기 진격을 막았다고 하죠. 이때 갓벨리에서 천룡인과 그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가프와 로저가 최강의 듀오를 결성해 깨부순 사건이 갓벨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갓벨리라는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죠. 이때 록스는 세계의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기 때문에 록스 해적단에 관한 정보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벨리 이후 가프는 해군의 영웅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고 로저한테는 처음이자 최강의 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2. 에드워드 뉴게이트. 에드워드 뉴게이트 즉 흰수염도 과거 록스 해적단 출신으로 그렇게 강한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가죠. 흰수염은 골디 로저의 죽음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와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남자로 널리 알려졌었죠. 흰수염 해적단이 와노쿠니에 정착했을 때 오뎅을 만나 대결을 펼쳤었는데 그때 강함은 역시나 레전드였죠. 그리고 오뎅과 싸운 정이들어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뎅은 자신을 데려가 달라며 때렸었지만 흰수염은 오뎅 너는 남의 아래로 들어갈 타입의 인간이 아니라며 그런 것들이 모이면 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예전 해적단으로 실을 만큼 알게 되었다고 하죠. 과거 록스 해적단 문화 선내의 동료 죽이기를 암시하는 대사로 보이며 그렇게 남들보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았죠. 생고쿠가 록스 해적단을 소개할 때 나온 인물 중 흰수염도 포함되어 있었고 로저의 라이벌로 불릴만한 강함도 충분히 록스 해적단에서 살아남았을 포지션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왕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명성이 높고 막강한 캐릭터였죠. 3. 카이도. 44년 전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 해적선 벌집에서 날뛰었었는데 이때 록스디 지백의 눈에 들어와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통해 록스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 되었습니다. 샬롯 링링이 막 해적단에 들어온 카이도에게 먼저 다가가 록스는 형편없는 녀석이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오라고 호탕하게 말하며 이때부터 링링과 인연을 쌓았다고 하죠. 38년 전 록스가 갓벨리에서 골디 로저와 몽키디 가프와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빅맘과 함께 달려겠지만 이미 모든 사태가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록스 해적단은 하루아침에 붕괴되었고 카이도우는 이날 빅맘이 건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고 한 사람의 해적으로 독립했다고 하죠. 이후 어느 시점에서 또 해군에게 붙잡혀 혈통인자 DNA를 추출당하는 등 베가펑크의 실험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구력 실험을 당하던 누나리아족 최후의 생존자 킹을 영입해 오른팔로 삼았죠. 이때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냐는 킹의 물음에 나밖에 바꿀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함을 앞세워 흉포한 해적들을 모아 백수 해적단을 결성했습니다. 4. 빅맘. 록스 해적단 선원 시절 견습이었던 카이도우와 만났습니다. 말이 없는 카이도우한테 말을 할 수 있냐고 농담을 던지고는 카이도우가 15살이라고 하자 어리다며 록스는 쓸모없는 남자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디스하면서 일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호탕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장차바다의 왕이 될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링링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이미 스라의 자식이 18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덜덜.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의 대화 중에서 빅맘이 카이도우에게 록스가 죽은 그날 갓벨리에서 너에게 물고기 열매 환수종을 줬다며 은혜는 평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록스디 지백이 후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인지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링링의 힘은 쇠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 신세계를 다스리는 사왕 빅맘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5. 시키. 38년 전까지는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빅맘 샬롯 링링, 백수 카이도처럼 록스 해적단의 선원으로 로저 이전에 바다를 휩쓸고 다녔던 대적 록스디 지백의 부하였죠. 갓벨리에서 로저와 가프 손에 선장을 잃은 이후 미련 없이 록스 해적단을 떠나 금사자 해적단을 꾸렸습니다. 골디 로저, 흰수염 뉴게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적인 대적입니다. 대적 시대 이전에는 해군의 쌍벽 부처님 생고쿠의 숙적이었습니다. 비록 방향은 다르지만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해적왕의 자리나 데비보 원피스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며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해적을 바다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이 전 선장만큼은 아니지만 유용한 부하가 아니라 판단되면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꽤 냉혹한 성격이며 그런 만큼 자유를 추구하는 로저와 자주 충돌했지만 그 누구보다 그를 자신의 라이벌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로저의 자수와 체포 이후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가프와 센고쿠에게 저지당해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지만
22년 전 자기 손으로 두 다리를 자르고 사상 최초로 임펠다운에서의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덥수룩한 금색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사나운 얼굴에 더해서 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금사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가 먹은 악마의 열매인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 탓에 하늘을 나는 해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극장판 원피스 필름 스트롱 월드에서는 최종 보스로 등장했지만 그때는 루피가 기어서드까지 쓰는 시절이었는데 개같이 패배해서 다시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 캐릭터네요. 6. 캡틴 존. 버기가 그토록 찾아다니는 캡틴 존의 보물을 남긴 장본인입니다. 과거 널리 악명을 떨친 해적으로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으며 록스에 대해 해병들에게 설명하는 생고쿠의 입에서 록스 해적단 소속이었던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같이 캡틴 존을 언급하였고 이를 들은 부하 해병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 생전에는 악명에 걸맞게 상당한 강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보물을 독차지하다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에 꽂혀있는 두 자루의 검이 바로 암살당한 흔적이죠. 캡틴 존의 시체는 스릴러 바크의 장군 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음부로 추정되는 장군 좀비와 또 다른 장군 좀비들과 같이 다리에서 프랑키와 니코 로빈을 덮치려다 프랑키가 다리를 파괴해버려 쓰러진 뒤 모리아에 의해 다른 장군 좀비들과 같이 그림자가 뺏기죠. 게다가 캡틴 존의 시체에 들어간 그림자는 매사에 의욕이 없는 성격이라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몽키디 루피가 모리아의 보물들을 보던 중 유리 팔찌 하나가 마음에 들어 차게 되는데 바로 캡틴 존의 보물을 찾는 트레저 마크, 즉 보물지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임펠다운에 잠입했을 때 마주친 버기에게 길 안내의 대가로 팔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캡틴 존은 잡캐릭터인 줄 알았지만 현 상황 그리고 과거 삼선장과 동시대 인물과 더불어 자신만의 전설을 남긴 인물인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충격을 주었죠. 7. 음부. 생고쿠의 대사에서 나온 록스 해적단 선원이며 시키, 캡틴 존처럼 상당한 거물급 해적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말 그대로 은도끼이며 무기 역시 은도끼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 왕직. 과거 록스디 지백이 이끌었던 록스 해적단 선원이었습니다. 생고쿠가 록스 해적단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해병들이 경악하는 걸 보면 거물급 해적이었던 모양이죠. 록스가 죽고 해적성 멀집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로키포트 사건 당시 코비에게서 덕을 본 티치에게 패배하고 해적성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세계를 제패한 명나라의 해적 왕직으로 추정되며 록스 해적단 붕괴 이후에도 위대한 항로 후반부 바다인 신세계에서 최근까지 해적섬의 보스로 군림했던 점을 보면 사왕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대해적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9. 미스 버킨. 802화에서 AO 해적단을 전멸시킨 에드워드 위블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위블에게 너는 흰수염의 아들이 확실하다며 빨리 흰수염의 유산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죠. 폭포 속에 숨겨진 마을 스핑크스에 숨어있는 전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가 말하기를 버킨은 해적이었고 30에서 40년쯤 전에 아버지와 같은 배에 탔을 거야 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록스 해적단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확실치는 않았죠. 그리고 흰수염은 사실 단원들에게는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독하게 활동하면서 아껴놓은 자신 몫의 재산을 어딘가에 사용했다는데 그게 마르코가 현재 있는 스핑크스 마을이었죠. 버킨과 같은 배에 있을 때도 그랬다면 버킨은 흰수염이 자신의 재산을 어딘가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걸 노리고 있을 것이라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다만 마르코가 단언하길 버킨이 그렇게 목을 매는 흰수염의 유산은 애초에 없고 굳이 있다고 한다면 흰수염이 일평생 뒤에서 몰래 재건을 도왔던 고향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쇠였음에도 뒤로 일했다는 걸 아들처럼 아낀 단원들은 흰수염 해적단 멤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돈에 미쳐있을 버킨에게 이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 위블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하죠. 당연하지만 복수는 금전적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그녀인 만큼 흰수염이 고향 재건같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평생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후 1072화에선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본명이 버킹엄 스튜시임이 밝혀짐과 동시에 CP0의 스튜시가 버킨의 클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록스 해적단의 멤버였다는 사실도 확정되었죠. 마르코가 버킨과 위블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의 위치를 숨겼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마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때 마을을 수탈하던 해군들은 위블이 단숨에 쫓아냈으나 결국 지원군으로 온 로쿠교에 의해 위블이 체포된 탓에 마르코가 복귀한 시점에선 재산과 위블을 전부 내놓으라고 울며불며 따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마르코의 태도에 아직도 위블이 흰수염의 자식이라는 걸 못 믿냐며 베가펑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죠. 또한 여기서 버킨이 한때 메드스의 단원임이 밝혀져 실제로 베가펑크와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킨이 흰수염의 여자였다는 소리가 첫 등장 시에는 망언으로 들렸지만 이번 화로 납득할 만한 여론으로 바뀐 건 참 재밌습니다. 메드스에 소속되었던 시점상 록스 해적단이 몰락하자마자 메드스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리 어긋난 것도 아니긴 하죠. 에드워드 위블에 관한 것도 메드스의 생명공학으로 몰래
흰수염의 유전자를 훔친 버킨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고,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그 베가펑크를 들먹이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높죠. 스투시가 비록 기습이라지만 카쿠와 루치를 재워서 쓰러뜨리는 걸로 보아 버킹 또한 절버스를 적에는 꽤나 실력이 출중한 강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